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체력 충전을 해서 나왔고요. 이제 저희가 갈 곳은 오늘 코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드시티하고 그 다음에 우즈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두 곳을 일단은 혼자서 오전에 걸어가면서 워킹 투어를 혼자 셀프로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예약해 놓은 그 워킹 투어는 3시 반이거든요. 거기에 조인 해가지고 있다가 한 5시까지 참여를 해서 따라다니다가 볼트 택시를 타고 버스 스테이션에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아무튼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뭐 이런 날도 오네요. 특이하게 저는 뭐 평생 필리핀에서만 일을 해왔고, 어쩌면 필리핀에서만 또 살거나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전에는 했었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했었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꿈과 계획은 있었고, 허나 필리핀 항공에 너무나 안정적인 그 시스템과 복지와 환경과 이런 곳에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가정도 꾸리게 되고 아이들도 생기고 너무나 안정된 삶에 또 취해서 이렇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가 축복이었죠.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질병 가운데, 역병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버틸 수 있던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저 역시 가장 그 안 좋던 시기에 비행을 일찍 쉴 수 있게 돼서 위험에서 조금 더 리스크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경험 못했을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사실 20대부터 경영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을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17살 때 비행을 시작하고 21살에 항공사에 들어와서 10몇 년을 근무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무슨 말같이 계속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항공사에 가서 기장도 너무 어린 나이에 기장이 되고, 계속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경영 대학원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덕에 진짜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대학원도 다니게 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졸업식만 기다리고 있고, 감사하게 딱 맞춰서 끝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도 못했을 건데 코로나 덕에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제가 대학 강단에서 항공대학에서, 필리핀에 제가 나온 항공대학에서 거의 10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시뮬레이터도 가르치고, 처음에 이제 풀타임일 때는 뭐 비행도 가르쳤지만 항공사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시뮬레이터하고 그라운드하고 이런 거 계속 가르쳤는데, 이제 코로나 직전에도 너무 바빠지고 하니까는 자주 못 가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제가 뭐 평생 대학교에 들어가갖고 아이들을 돕고 가르쳐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강제적으로 집에서 이제 자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료도 어느 정도, 아직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제가 굳이 후배들 집에 불러와 가지고 뭐 가르치고, 아니면은 학교에 굳이 가가지고 시뮬레이터 가르치지 않아도 제 유튜브나 디스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후배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게 예전에는 제가 나온 대학교 후배들에게만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조종사 후배들한테 이런 자료를 또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에 제가 생각도 못했던 뭐 항공사 경영에 대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해보고, 네. 그 또 참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제가 필리핀 항공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에 쉬는 시간이 뭐 5일에서 많아야 7일 뭐 이랬어요, 데이오프가. 근데 그것도 이어서 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쉬잖아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 새벽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의 게이트 앞에 뭐 기념품 못 파는 건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끄러워. 잠깐만 일단 조용히 좀 할게요. 그래서 필리핀 항공 아까 썰을 풀다가 말았죠. 그래서 아무튼 쉬는 날이 너무 없었는데, 결론적으로는 2년 동안 푹 쉬었죠. 아주 그냥. 그래갖고 우리 귀여운 룰루 자매들하고도 2년 넘게 집에서 방콕 하면서 매일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보상 중에 보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이프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네. 그리고 여기도 뭔가 유명한 데인가 봐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네요. 어슬렁어슬렁. 다 들어가네 일로. 뭐지? 일단 이런 데는 따라 들어가 봐야겠죠. 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가면 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거고, 최근에 제가 참 유럽에 왜 와 있는지 또 얘기하다 이렇게 됐구나. 최근에 이쪽에 유럽 쪽에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차 와 있는데, 교육차 왔는데 한 달이나 나와서 있다 보니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매일 용돈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호텔도 얻어서 하고, 비행기표도 공짜로 하고, 그러면서 여행도 간간히 교육이 없을 때, 훈련이 없을 때, 공부할 게 없을 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에서 한 20일 정도 지금 머무는데,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뭐 할까 하다 동료들은 다 지금 시뮬레이터 타러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밀라노 이런 데로 흩어졌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밀라노에 갑니다. 시뮬 타러. 그래서 타러 가기 전에 혼자 호텔에 남았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 할 것도 없고, 방에서 방콕만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검색을 급하게 했더니 좋은 조건이 있어서 버스를 예약하고 지금 바로 옆나라 리투아니아를 놀러 왔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토니아 탈린을 가서, 거긴 또 바이킹족인가? 바이킹족이 유명해요. 거긴 또 바이킹족하고 옛날에 막 14세기 15세기에 이제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또 유명해요. 거기도 그래서 워킹 투어 재밌는 거 예약해놨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썰이고요. 여기도 보니까는 뭐 성당 같네요. 들어갈 수 있나? 관광객들 저쪽을 가는데, 저는 시간이 있는 혼자 단독 관광객이니까 안에 갈 수 있나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즐겁게 유럽 여행도 하고 있고요. 성당인데 뭔가 많이 공사 중이네요. 사실 또 오래 나와 있으니까 또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면 좋아하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making self busy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뭐. 아무튼 제가 컨셉을 여행 브이로그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많이 찍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약간 멘트도 이상하고 그냥 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썸네일도 그렇고. 와이프 말로는 무슨 70년대 유튜버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예쁜 장소들만 보여주고 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뭐 전문 이런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다가, 다른 뭐 유튜버들하고 저는 다른 여행을 하지 않나. 그 특성 자체도 저는 뭐 유튜브를 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일을 하면서 워케이션을 하는 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때마다 제 생각들과 제 기억을 영상을 통해 담아놓고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젠가 나중에 먼 훗날 뭐 은퇴할 때가 되든 어쨌든 간에 저든 가족들이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이 시기에 어느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그런 레퍼런스를 남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좋은 정보들을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그냥 영상만 찍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도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동반자와 함께 랜선 투어를 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오고 아니면 뭔가 생각을 더 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와서 또 순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기 근데 너무 시끄럽네요. 오토바이도 시끄럽고 종도 시끄럽고. 이 아저씨는 또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그리고 여기 요번에 이제 와서 회사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시아 통틀어서 아시아인이 저밖에 없어요. 저 말고 아시아인을 본 적이 없고, 거의 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캐나다 아니면 남미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아무튼 막 아주 그냥 배경이 다들 삐까뻔쩍한 친구들이 많아요. 뭐 에티하드 출신, 카타르 출신, 에미레이트 출신, 뭐 어디 출신 많은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또 연륜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은퇴가 가깝거나 뭐 이런 분들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들 이제 자기 인생 얘기들 많이 하고 노하우 얘기하는데, 이제 조종사들도 다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조종사분들이나 필리핀 분들은 그 나라에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주류로 많은 것 같고, 또 간간히 이제 해외에 좋은 항공사로 중동이나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이나. 그리고 또 해외로 다니는 조종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정규직보단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계약을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 회사가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조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없어요. 막 존칭 문화나 막 엄청 막 싸바싸바 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필리핀도 한국 못지않게 막 엄청 싸바싸바 하면서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문화가 그래요.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라 완전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는 말들을 계속 해요. 그게 필리핀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실수나 미스테이크가 있을 때 절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아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성격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혹시나 태도가 불량하게 보이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거나 말을 굴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가 되기도 하긴 하지만은,
제 성향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사는 생각 마인드는 더 비슷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동료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 계산하는 문화도 그래요. 네, 필리핀에서는 보통 기장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갖고 승무원들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사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기장님이 다 사줘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도 오늘 어디 가자 내가 쏠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니면 어디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뭐 초대하거나 먼저 한 사람이 좀 다 내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철저하게 더치페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장단점이 있겠으나 되게 실리적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은 또 용돈이 별로 없는 시기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거나 뭐 먹으러 가거나 마시러 가면은 항상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젊지만은 나름 올드한 젊은 지금 세대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더치페이 문화를 조기에 아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막 또 형이 내야지 내가 내야지 뭐 이런 문화들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자기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애들은 더치페이가 맞는데 어떤 애들은 한 명이 다 내는 게 맞고, 이러니까 눈치 게임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뭐 눈치 게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내 것만 내가 딱 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예. 얘기할 때도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방이 기장이든 부기장이든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얘기하고, 뭐 비행하면서도 SOP 문제 조금 있거나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편안하게 다 얘기해가지고 같이 수정해서 그래 쿨하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라인에서 비행을 해봐야 알겠죠. 아직까지는 뭐 지상교육하고 시뮬레이터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라인 비행은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 한 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잠깐 뭐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포인트는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여기는 이런 게 좋네. 왜냐면 관광객이 많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리가랑 이런 데에서는 관광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가는 포인트마다 가이드하고 관광객이 저렇게 있네요. 그냥 쫓아가서 뭐 있나 한 번씩 찍고, 어차피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릴 거니까. 친구들은 뭔가 우울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깃발 같은 걸 하고. 참 그 저희 회사에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딱하다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 조종사 승무원들이 많이 채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교육하는 중에도 우크라이나 기장들 보고 하는데 되게 처음에는 되게 좀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기장들이 왔는데 막 교육받으러 왔는데 전 태도 불량인 줄 알았어요. 어디 좀 이렇게 안 좋은 동네에서 왔나, 왜 청바지에 운동화에 막 쪼리 티셔츠를 입고 교육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돼도 똑같은 옷만 입고 와요. 그래갖고 생긴 것도 좀 이렇게 키도 크고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이 친구 무슨 좀 뭐 태도 불량 좀 안 좋은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오해를 하고. 같은 호텔 쓰는데도 항상 계단을 사용하더라고요. 걸어 다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얘네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훈련 받으러 오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들어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역경 속에서 힘들게 와가지고 훈련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찡하면서 옷을 못 바꿔 입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옷이 저런 옷들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참 속으로 회개도 되고 미안해지면서
마음이 찡해지면서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하고 즐겁게 스토리를 풀면서 썰을 풀면서 썰전이 아니죠. 지금 리투아니아 빌니스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올드시티고요.